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현우는 버스 정류장에 비에 홀딱 젖은 학생을 발견합니다. 김 기사, 차 세워봐. 학생, 괜찮아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현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골 국도 위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진 곳 없는 어두운 길 위에서 이현우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개발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고 현우는 고개를 창문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회장 자리에 올라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었죠. 불 한 번 켜지지 않는 넓은 아파트, 텅 빈 식탁, 그리고 혼자 마주하는 침묵. 그게 현우의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간혹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차 안을 잠깐씩 밝혔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또다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16년 전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사람. 서은주. 현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우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간신히 켜진 낡은 정류장 아래 교복 차림의 여자아이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붙어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밤에, 이 비에 저렇게 혼자 서 있다니.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차 세워.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이 좀 태워줘야겠어.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정류장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를 맞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빗소리가 시끄러웠지만 현우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정. 16년 전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은주. 현우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그 사람. 그 사람을 너무나도 닮은 얼굴이 지금 현우 앞에 있었어요. 현우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아이가 오히려 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했어요. 아, 미안해요. 비를 맞고 있어서. 버스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인지 버스가 안 와서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재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집이 어디예요? 태워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이 비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 기다릴 순 없잖아요. 위험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타고 난 뒤 현우는 뒷좌석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힐끗힐끗 훔쳐봤습니다. 볼수록 은주였어요.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손짓까지. 현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현우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기 학생, 이름이 뭐예요? 서하은이요. 서하은. 현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서씨. 은주의 성이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부모님은?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는 아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시골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에는 하은이네 김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간판을 보며 잠시 멍해졌어요. 하은이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요. 현우는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냥 가시긴 너무 죄송해서요. 괜찮아요. 가봐요. 아니에요. 잠깐만이라도 들어오세요. 김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하은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듯 했어요. 현우는 난처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요. 정말 금방이에요. 제발요. 하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은이 앞장서서 김밥집 문을 열었어요. 엄마, 손님 오셨어요. 현우는 하은을 따라 김밥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현우를 감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주방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 그 여자가 현우를 봤어요. 16년 만이었습니다. 서은주였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어요.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현우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은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비 오는데 저 태워다 주셨어요.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현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6년. 16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서울의 어느 허름한 대학가 골목. 그곳에서 이현우와 서은주는 처음 만났습니다. 현우는 27, 은주는 26이었어요. 현우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고 싶었어요. 은주는 작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만큼은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은주는 국수집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국수 맛있어요.
비빔국수도 있어요. 현우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잔치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주는 재빠르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낡은 테이블에 앉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능숙하게 국수를 삶는 모습, 땀을 닦으며 웃는 모습, 모든 게 현우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은주가 국수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어요. 맛있네요. 진짜요? 다행이다. 은주의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 웃음이 현우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같이 그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은주를 보러 온 거였죠. 또 오셨네요? 네, 여기 국수가 맛있어서요. 거짓말. 어제도 오셨잖아요. 은주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현우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현우는 용기를 냈어요. 저기 혹시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전 서은주예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회사 다녀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도 평범해요. 국수집 알바생이죠. 은주는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현우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허름한 국수집, 길거리 벤치, 저렴한 치킨집.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은주는 현우에게 물었어요. 현우 씨는 꿈이 뭐예요? 글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평범하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은주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현우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그런 삶 살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현우는 급하게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아버지, 저는 은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는 재벌가의 아들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우야, 그 여자는 내 인생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은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장난은 여기까지다. 당장 정신 차려라.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습니다. 저는 은주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거냐?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입니다. 현우는 집을 나섰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보냈습니다. 현우는 은주에게 달려갔어요. 은주야. 현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현우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은주는 영문을 몰랐지만 현우를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현우는 부모님의 반대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주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은 결심했어요. 강제로라도 두 사람을 떼어놓기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집으로 불려갔어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내 방에 가봐라. 짐을 싸뒀다. 짐이요? 내일 아침 미국으로 떠난다.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저는 안 갑니다. 선택권은 없다. 그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를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이건 내 아버지 명령이다. 현우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에 갇혔어요.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은주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현우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강제로 공항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실상 납치나 다름없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현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어요. 현우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모든 걸 차단해 놨거든요. 미국 유학. 그건 사실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은주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에 남은 은주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긴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이별의 이유조차 모른 채. 현우는 미국에서, 은주는 한국에서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은주는 매일 국수집 앞에서 현우를 기다렸어요. 혹시나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지만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정말 날 버린 걸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국수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문을 바라봤어요. 혹시 현우가 들어올까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자꾸 토할 것 같았습니다. 피곤함도 평소보다 심했어요. 은주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은주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은주를 진찰한 뒤 조용히 말했어요. 임신이십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임신 6주 정도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은주는 웃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현우의 아이. 은주는 병원을 나와 멍하니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는 어디 있는 걸까?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은주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졌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동안 은주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현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은주는 결국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은주는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임신했다고? 네. 그 남자는 어디 있어? 연락이 안 돼요. 한 달째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연락이 끊겼다고? 그럼 도망간 거잖아. 아니에요. 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왜 연락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지워. 내일 당장 병원 가. 아버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미혼모로 살 거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낳고 싶어요. 뭐?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은주의 어깨를 잡았어요. 은주야, 정신 차려. 내가 어떻게 혼자 키워? 할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지우지 않으면 넌 이 집에서 나가.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나갈게요. 뭐? 저 나갈게요. 혼자 키울게요.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은주야, 제발 정신 차려. 넌 아직 어려. 어머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현우와 찍은 사진 한 장.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은주를 말렸어요. 은주야, 나가지 마. 제발.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이 아이 지킬 거예요. 은주는 집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작은 여인숙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이 은주의 집이었습니다. 은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울음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강해져야 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은주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일할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아무 일이라도 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은주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선 살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시선도 무서웠습니다. 시골에 작은 단칸방을 얻었어요. 월세는 겨우 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은주는 혼자 아이를 기다렸어요. 현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현우를 찾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겨우 모은 돈으로 작은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으아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어요.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은주는 작고 따뜻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아이는 은주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병원에서 나온 은주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서하은.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하은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겠다고.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주겠다고. 은주는 하은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워야 했어요. 세상과 시선과 가난과. 하지만 은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주에게는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하은이를 낳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단칸방에서 하은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주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을 안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있어. 은주는 하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월세. 모든 게 돈이었어요. 은주는 하은이가 한 달쯤 됐을 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을 업고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아이 데리고 일하면 안 돼요. 식당 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래도 안 돼요. 손님들이 싫어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은주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 모두 거절했습니다. 미혼모시죠? 우린 그런 사람 안 뽑아요. 아이 울면 일 못하잖아요. 차가운 말들이 은주를 찔렀어요. 하지만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하은이가 불안해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겨우겨우 일을 구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작은 가게 하나가 비어 있는 걸 봤어요. 임대라고 써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가게. 내가 가게를 하면 어떨까? 아이를 데리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은주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시장 안에 있는 가게요. 월세가 얼마예요? 한 달에 30만 원이요. 30만 원. 은주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뭐 하실 건데요? 김밥집이요. 은주는 예전에 국수집에서 일하며 배운 솜씨가 있었어요. 김밥 정도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하러 오세요. 은주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보증금을 냈어요. 그리고 작은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하은이네 김밥이라고 썼어요. 은주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하은을 가게 한쪽에 재운 채 묵묵히 일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김밥을 만들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단골이 생겼어요. 여기 김밥 맛있어. 사장님 혼자 애 키우면서 참 대단하시네. 사람들의 말에 은주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따뜻한 건 아니었어요. 미혼모래.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에휴, 요즘 애들은 정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면 지는 거였습니다. 하은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어요.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은주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래, 하은아. 엄마야. 은주는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5살이 됐을 때 유치원에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유치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주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김밥을 더 많이 만들고 손님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하은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하은이 참 잘 그렸네. 은주는 하은을 안아줬습니다. 하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은주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왔지만 하은은 엄마 손만 잡고 왔어요. 엄마, 나는 아빠 없어? 하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은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은주는 하은을 안아줬습니다. 하은이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정말? 응, 정말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했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은주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번 상처받은 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하은만 보고 살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중학생이 됐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예뻐졌습니다. 김밥집도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은주는 하은을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랑은 접어뒀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하은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은이가 전부였어요. 은주는 김밥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은을 낳은 건 잘한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은주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하은이가 밝게 인사하며 학교에 갔어요. 은주는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밥을 쌌어요. 오늘도 내일도 은주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은과 함께. 현재 이현우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3세. 대기업 회장.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16년 전 그날 이후로 현우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국 유학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은주에게 전화할 수도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은주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날 잊었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의 유학 생활. 현우는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우는 미친 듯이 은주를 찾았어요. 국수집에 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은주의 행방을 몰랐어요. 그 알바생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참 전에 그만뒀어요. 현우는 절망했습니다. 은주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현우에게 회사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철 좀 들었겠지. 일이나 해라. 현우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우에게 결혼을 강요했어요. 재벌가 딸이 있어. 만나봐라. 싫습니다. 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부모님은 화를 냈지만 현우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현우는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항상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불 한 번 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현우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가끔 은주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16년 전 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의 얼굴. 현우는 그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은주를 버린 죄, 지키지 못한 죄, 그 죄가 현우를 짓눌렀습니다. 회사에서 현우는 냉철한 회장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우는 그저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결혼은 안 하실 겁니까? 할 생각 없어. 하지만 회장님 나이도 있으시고. 됐어. 그 얘기 하지 마.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현우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주 아닌 사람과는 살 수 없었어요. 설령 은주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해도 현우는 혼자 살 거였습니다. 그게 은주에 대한 현우의 마지막 예의였어요. 어느 날 현우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전 괜찮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는 거니?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미안하다, 현우야. 어머니의 사과도 이미 늦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우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야 은주 생각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또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어요. 회의, 결제, 계약. 기계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퇴근 후 현우는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잠깐 드라이브나 하자. 알겠습니다. 차는 서울 야경을 따라 천천히 달렸어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중 하나가 은주의 불빛일까? 은주도 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서울은 너무 넓었고 세상은 너무 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야,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라. 현우는 속삭였습니다. 그게 현우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은주의 행복. 그게 현우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릴 뿐이었어요. 현우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어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은주는 여전히 현우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현우에게 은주는 평생 안고 갈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재회는 현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은주.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딸. 모든 게 한순간에 쏟아졌어요. 은주는 하은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하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응? 왜? 어른들 얘기 좀 할 거야. 들어가. 하은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하은이 방으로 들어가고 은주와 현우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가요. 은주야. 나가라고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은주야, 나야. 현우야.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16년 만에 나타나서? 아니야. 나도. 저 아이 봤죠? 은주가 현우를 쏘아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이가 우리 딸이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현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몰랐어. 상관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주야, 나도. 그만해요. 은주는 손을 들어 현우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요. 현우는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급히 손을 뺐습니다. 손대지 마요. 은주야, 들어줘. 제발.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6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뭘 말할 게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요? 은주는 비웃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진 게.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어요. 현우는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알아. 내가 큰 잘못을 했어.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보상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게. 필요 없어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은주야.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내 딸이잖아. 아니에요. 은주야, 하은이는 내 딸이야. 아니라고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고 제가 키웠어요. 나도 알고 싶었어. 알았으면 당장 달려왔을 거야. 그래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만족하세요. 은주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주야, 나 정말. 나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은주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김밥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차에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김밥집을 바라봤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은주. 그리고 알게 된 딸.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 키웠습니다. 16년 동안 혼자. 현우는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밥집 안에서 은주는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16년 만에 본 현우. 여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 얼굴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은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응,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옛날에 본 적 있는 사람이야. 그래. 응. 신경 쓰지 마. 은주는 하은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밖에서 현우는 차에 올랐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출발해.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김밥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16년 만에 다시 만난 은주. 그리고 알게 된 딸.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은주를 그리고 딸을 반드시 지킬 거였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김밥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 눈빛. 그리고 딸.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하은.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 세워. 네. 회장님? 세우라고. 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어요.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가. 회장님, 그런데. 김밥집으로 돌아가.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은주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요.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차는 다시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김밥집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현우는 차에서 내려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은주가 또 쫓아낼 게 뻔했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김밥집 불이 꺼질 때까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김밥집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은주가 밖으로 나왔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왜 또 왔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은주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은주의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10분만 시간을 줘. 하은이 혼자 자고 있어요. 가야 해요. 차 안에서만 얘기하자. 10분이면 돼. 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분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우의 차에 탔어요. 은주는 뒷좌석에, 현우도 뒷좌석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은 이미 비가 그쳤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그때 일 설명할게.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말할게. 들어줘.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6년 전 내가 떠나기 얼마 전 나는 집으로 불려갔어. 그래서요?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았어. 그리고 헤어지래. 은주는 비웃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이 사라진 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알더라고요. 이현우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거. 은주야.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미국 유학 간다고.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날 버린 거라고. 아니야. 나는. 그만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이 아니야. 나는 강제로 끌려간 거야. 강제로요? 부모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붙잡았어. 공항으로 끌려갔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은주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다고요? 편지도 못 보냈어. 부모님이 다 감시했어. 믿을 수 없네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야, 제발 믿어줘.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상관없어요. 이제 와서. 은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한 달 뒤 임신을 알았어요. 현우는 숨이 막혔어요. 은주야. 부모님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지우래요. 은주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미혼모로 살 거냐고. 하지만 난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였으니까.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짐 싸서 혼자. 은주야, 정말 미안해. 시골로 내려가서 단칸방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은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온갖 시선을 받았어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이 데리고 오면 다들 싫어했으니까. 은주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하은이 때문에. 은주야,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밥집 열고 하은이 키우면서 살았어요. 16년 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은주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은주야.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은이는 내 딸이야. 아니에요.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은주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은주야. 하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은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김밥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서울로 가자.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밥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은주와 하은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16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은주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주의 마음을 녹일 거예요. 하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 거예요. 그게 현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현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텅 빈 아파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우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돌아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은주를 설득할 수 있을까? 현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매일 찾아가겠다고. 은주가 마음을 열 때까지. 하은이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까지. 현우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현우가 떠난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은주는 김밥집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현우.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리던 목소리, 눈물 흘리던 모습, 진심으로 미안해하던 그 표정.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또다시 상처받으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현우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는 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늦었어요. 16년이나 지났잖아요. 은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물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누구랑 얘기했어?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 차 소리 들렸어. 하은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누군데? 신경 쓰지 마. 다시는 안 올 거야. 은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또 왔어요? 김밥 사러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만 주세요. 그리고 갈게요. 은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밥을 하나 싸서 건넸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현우는 돈을 내고 김밥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박 벤치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현우를 봤어요. 왜 저러는 걸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현우는 찾아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은주가 차갑게 대했어요. 왜 또 왔어요? 안 팔아요. 가세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정말 다음 날 또 왔어요. 은주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쫓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김밥을 싸서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어요. 말없이 김밥을 사고 멀리서 하은을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그런 현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심인가 봐.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2달째. 현우는 김밥을 사고 나서 김밥집 앞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현우를 봤어요. 혼자 김밥을 먹는 현우의 뒷모습.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3달째.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매일 와? 글쎄, 여기 김밥이 맛있나 봐. 근데 맨날 혼자 먹더라. 친구 없나? 하은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랑 상관없어. 알았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끔 현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4달째.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현우는 우산도 없이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우산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은주가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거든요. 차에 두고 왔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은주는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김밥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가끔 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김밥 맛있게 드세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현우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5달째. 현우는 김밥집 간판이 낡은 걸 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흐릿했어요. 다음 날 현우는 페인트와 붓을 들고 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은주가 밖으로 나왔어요. 간판이 낡아서요. 고쳐드리려고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할게요. 지나가다 보기 안 좋아서. 현우는 웃으며 간판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간판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천만에요. 6달째. 하은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혼자 시상식에 갔어요. 하지만 밖에서 현우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게 내 딸이구나.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은주는 현우를 봤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는 현우의 모습을.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7달째. 하은이 감기에 걸렸어요. 은주는 밤새 하은을 간호했습니다. 김밥집 문을 닫아야 했어요. 다음 날 현우가 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현우는 걱정됐습니다. 문 앞에 죽을 두고 갔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해서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죽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8달째. 은주의 김밥집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현우가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거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많아지자 은주는 바빠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입도 늘었고 하은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어요. 현우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김밥을 사고 멀리서 은주를 지켜봤어요. 9달째. 은주는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뭐가요? 왜 매일 오세요? 지겹지도 않아요? 현우는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겹지 않아요. 은주 보는 게 좋으니까. 은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 오세요. 이제 그만. 싫어요. 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진짜로 싫다고 할 때까지 올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달째. 하은이 현우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하은아. 현우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학교 잘 다녀와. 네, 다녀올게요.
하은은 밝게 웃으며 학교로 갔습니다. 현우는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11달째. 은주는 현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죠. 그래도 괜찮아요. 매일 오느라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은주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은주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16년 전 그날처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우산을 쓰고 김밥집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 비에 왔어요? 김밥 사러 왔어요. 벌써 문 닫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들어오라고요.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은주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봤어요. 정말 들어가도 돼요? 빨리 안 들어와요? 현우는 천천히 김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현우를 감쌌어요. 은주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닦아요. 고마워요. 현우는 머리를 닦으며 김밥집 안을 둘러봤어요. 1년 전 처음 들어왔던 그 공간. 하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은주는 김밥을 하나 싸서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고마워요, 은주야. 현우는 김밥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어요. 1년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주가 문을 열어줬어요. 은주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진심인지 아닌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이 정말 미안해한다는 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아요. 알아요. 천천히 할게요. 현우는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손을 뺐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은주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밥집 안의 불빛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였어요. 현우와 은주, 그리고 하은의 이야기.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세 사람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던 딸.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현우의 선택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은주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연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